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전재만 씨,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 씨가 유흥업소 여성에게 4,600만 원가량 고가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이 사실이 네. 두 가지 정도로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적발 경위는 이제 이 여성이 차고 들어올 때 손목에 차고 들어오면서 자신이 차고 나갔던 것처럼 해서 네.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보도는 아니다. 본인의 시계처럼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아. 2개월 뒤에 이 비싼 시계의 케이스를 다시 화물로 들어오려다가 적발이 돼서 적발이 네.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제작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시계는 그냥 차고 들어와서 걸리지 않았고 나중에 2달 뒤에 이 케이스를 갖고 들어오려다 적발된 것이 사실인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화 600불 이상이 되면 세관에 반드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냥 차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되면 시계 가격의 절반 정도는 네.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 중에 두 번째가 맞으면 조금 의혹이 더 깊어져요. 뭐냐면 국내에서 이것을 네. 되팔기 위해서 일종의 밀수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시계박스를 박스까지, 가져와야 되나요? 박스 팔려면? 보증서, 왜냐하면 원 박스에 시계가 담겨 있을 네. 때 포장이 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혹이 있는데 문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이건 이 네. 여성의 주장으로 알려진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결국은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사준 것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친분이 있길래 아까 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이에 4,600만 원 선물 주나요? 우리가 안종범 전 수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또 이게 최순실 씨 주변 측근하고 주고받은 뇌물죄를 생각해 보세요. 4,600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시계를 그냥 선뜻 선물로 준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이 팩트냐 아니냐 하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하고 검찰에선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미 2005년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 말에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이 떨어지니까 여기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난해 12월에 이게 벌금형으로 끝난 사안인데 굉장히 뒤늦게 전재만 씨가 사준 시계다. 이게 어디냐면 비버리 힐즈에서 사준 시계다라고 이 여성이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네. 이게 팩트라면 지금 추징금 문제 또 나오게 돼 있고요. 29만 원 밖에 없는 분의 네. 삼남이 4,6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다는 것은 뭘까? 국민들의 지금 좀 일종의 의혹과 분노 이런 게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전 세계 4대 명품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는 시계를 사줄 만한 사정이 된 건가요? 사실 뭐 전재만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아버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뭐 재산도 상당히 그때 숨겨놓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뭡니까 그 숨겨놓은 재산을 이용해서 축제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재만 씨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장인이 상당히 그 재력가이기 때문에 네.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인하고 같이 미국에서 지금도 그 와이너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지금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그것을 뭐 매각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당히 그 장인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상당한 그 재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하고 지금 함의는 오지만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상당히 고급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장인하고 네. 공동으로. 그럴 정도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그 전재만 씨 측의 주장처럼 과연 온전하게 그 장인의 그 재산으로부터 다 물려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군 재산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네.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그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사실 보도가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부적절한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네. 자신의 바로 친형인 전재용 씨가 지금 강제 노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38억 못 내서 지금 2년 8개월 동안 지금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이거 지금 시계를 건네줄 시점 자체는 뭐 전재용 씨가 노역에 들어가기 직전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친형이 이 돈을 못 내서 지금 매일 일단 400만 원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뭐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에게 이런 4천만 원이 넘는 네. 시계를 선물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형제의 우애 이런 의리 이런 측면하고도 또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라서 그 집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전재만 씨가 미국의 포도밭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나요? 와이너리 하고요. 그리고 50억 원대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적폐청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추적했던 결과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더라고요. 장인하고 그 전재만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놀라운 사실이 그 포도 고급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프리미엄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상회담의 건배 와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전재만의 와이너리 여기서 생산한 것을 G20 정상회담에 혹시나 말이죠. 전재만 씨 측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은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없고 내가 유력한 자산가인 장인 그리고 부인과 함께 일군 나만의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참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이 전직 대통령들에 관련된 소식들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고 네. 매일 이런 소식만 들려와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사실이 이제 전재만 씨 같은 경우는 이 결혼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결혼 당시에 이 장인으로부터 결혼 축하금을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채권으로 받았어요. 채권이요. 네네. 나중에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적발이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뭐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이순재 여사가 공개한 당시 연희동 그렇죠. 당시 결혼식 연희동 장면을 했죠.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법원에서 나중에 한 56억 정도만 이제 인정이 돼서 뭐 증여세를 내고 뭐 등등 했었는데 네. 현재 나파밸리에 있는 지금 그 규모가 한 16만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한 7만 평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와이너리죠. 네. 그리고 또 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이 와인 자체가 보면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슨 창조 경제의 어떤 아주 모범으로 선정돼서 뭐 또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뭐 아까 안민석이 나왔지만 G20대는 그런 또 와인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 장인의 회사가 지금 국내에 아주 유명한 수입차 업체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회사가 안 좋아서 요즘 뭐 말이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해외에 있는 재산 자체가 한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금을 했지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과연 이게 그냥 단순히 순전히 사돈의 어떤 재산을 불려서 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원초적인 이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는 것인지 사실 이게 뭐 제대로 추적이 안 되니까 현재 추징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쨌거나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일가 자체의 어떤 좀 도덕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시계를 콘스탄트라는 이 시계는 정말 뭐 1억 원짜리 시계도 있는 거고 4,500만 원짜리 시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계를 사중 돌면 여전히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시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4,600만 원짜리. 그 잡지 보면 나옵니다. 그런가요? 저게 네. 4,600만 원짜리는 저 브랜드에서는 네. 중품 정도 되고요. 네. 1억 원 이상 가는 시계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이름을 들어서 하는 대중적인 명품들은 등급을 조금 아래로 치고 네. 지금 뭐 우리 대중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시계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요. 다 스위스 독일 브랜드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 시계 지금 이제 이 바쉐론 콘스탄틴 이 시계는요. 1등급에 속하는 시계예요. 저런 시계는요 너무 네. 비싸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모조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 시계는 너무 비싸서 모조품 만들기도 어렵고요. 네. 사실 나와도 가격이 100만 원 단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뭐
구경할 수 없는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분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추성남.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의 출처에 자꾸 관심이 가면 말이죠.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우리는 낼 거 다 냈다. 할 바 다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느냐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했던 사연들을 많이 털어놨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13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그 당한 그런 경험 자체가 상당히 아마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기한이 2013년 9월인가 10월인가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서 비판 여론이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을 뭐 했느냐 네. 강하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이 친인척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순자 여사가 상당히 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전처 집에까지 찾아가서 네. 그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도 이 비자금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해서 갖고 왔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억울해했거든요. 네.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당할 만큼 다 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당히 대한민국 이게 상당히 이루어진 업적 중에 이 평화적인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 네. 권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놓고 놓기는 우리가 처음 아니었느냐. 이런 거 왜 인정 안 해주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만 따지고 드느냐. 이런 세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의 막내 아들이 이런 이 고가 시계를 선물하고 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뿌리에 자신들의 이 비자금의 놓여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이순자 여사의 그러한 변명 자체가 그렇게 납득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햇볕이 참 찬란하게 비추던 날이었다라고 막내 아들의 연희동 결혼식을 설명했던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이게 미납 추징금 다시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네. 최근에 아마 이제 정유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순실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징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그 선거 전에 부부가 함께 지금 자서전을 내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빚었었거든요. 네. 결국 5.18의 어떤 그 발포 명령자, 우리가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책도 결국은 아들이 하는 그 회사에서 나왔고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아직 네. 청산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지금 저 돈도 없다는 사람이 또 그 둘째 아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다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 셋째 아들이 저렇게 지금 뭐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저렇게 사주고 할 정도로 된다라면 이건 어떤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 봐서도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당시에 축하 연주가 연희동 집안에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이호 여사의 회고록과 함께 동반해서 또 저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일명 다 세상의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올려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시계를 그냥 선뜻 선물로 준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이 팩트냐 아니냐 하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하고 검찰에선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미 2005년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 말에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이 떨어지니까 여기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난해 12월에 이게 벌금형으로 끝난 사안인데 굉장히 뒤늦게 전재만 씨가 사준 시계다. 이게 어디냐면 비버리 힐즈에서 사준 시계다라고 이 여성이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네. 이게 팩트라면 지금 추징금 문제 또 나오게 돼 있고요. 29만 원 밖에 없는 분의 네. 상남이 4,6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다는 것은 뭘까? 국민들의 지금 좀 일종의 의혹과 분노 이런 게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전 세계 4대 명품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는 시계를 사줄 만한 사정이 된 건가요? 사실 뭐 전재만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아버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뭐 재산도 상당히 지금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그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사실 보도가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부적절한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네. 자신의 바로 친형인 전재용 씨가 지금 강제 노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38억 못 내서 지금 2년 8개월 동안 지금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이거 지금 시계를 건네줄 시점 자체는 뭐 전재용 씨가 노역에 들어가기 직전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친형이 이 돈을 못 내서 지금 매일 일당 400만 원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뭐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에게 이런 4천만 원이 넘는 네. 시계를 선물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형제의 우애 이런 의리 이런 측면하고도 또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라서 그 집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전재만 씨가 미국의 포도밭 이 그때 숨겨놓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뭡니까 그 숨겨놓은 재산을 이용해서 축제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재만 씨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장인이 상당히 그 재력가이기 때문에 네.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인하고 같이 미국에서 지금도 그 와이너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지금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그것을 뭐 매각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당히 그 장인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상당한 그 재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하고 지금 여기 함의는 오지만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상당히 고급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장인하고 네. 공동으로. 그럴 정도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그 전재만 씨 측의 주장처럼 과연 온전하게 그 장인의 그 재산으로부터 다 물려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군 재산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네.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전재만 씨,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 씨가 유흥업소 여성에게 4,600만 원가량 고가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이 사실이 네. 좀두 가지 정도로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적발 경위는 그 이제 이 여성이 차고 들어올 때 손목에 차고 들어오면서 자신이 차고 나갔던 것처럼 해서 네.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보도는 아니다. 본인의 시계처럼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아. 6개월 뒤에 이 비싼 시계의 케이스를 다시 화물로 들어오려다가 적발이 돼서 적발이 네.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제작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시계는 그냥 차고 들어와서 걸리지 않았고 나중에 2달 뒤에 이 케이스를 갖고 들어오려다 적발된 것이 사실인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우리가 미화 600불 이상이 되면 세관에 반드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냥 차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되면 시계 가격의 절반 정도는 네.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이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 중에 두 번째가 맞으면 조금 의혹이 더 깊어져요. 뭐냐면 국내에서 이것을 네. 되팔기 위해서 일종의 밀수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시계박스를 박스까지, 가져와야 되나요? 박스 팔려면? 보증서, 왜냐하면 원 박스에 시계가 담겨 있을 네. 때 포장이 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혹이 있는데 문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이건 이 네. 여성의 주장으로 알려진 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결국은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사준 것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친분이 있길래 아까 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이에 4,600만 원 선물 주나요? 우리가 안종범 전 수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또 이게 최순실 씨 주변 측근하고 주고받은 뇌물죄를 생각해 보세요. 4,600만 원.